북한에서는 반응이 미국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반응은 뭐 신경전이다, 뭐 밀당을 한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나오던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2018년 19년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네. 좋은 위치다 협상에. 아, 그때 당시는 오히려 북한이 쫓겼고 네. 트럼프가 들어준 측면이 좀 있고요. 음, 근데 지금 북한이 그때 북한이 아닌 겁니다. 첫째, 핵무기가 다양화돼 있고 다종화돼 있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됐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에 영변하고 다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그게 지금 윤석열 와가지고 다시 다 재개됐다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이 약화됐으면 말이 되는데 오히려 중지됐던 네. 반쯤 실패를 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중지됐던 게 재개돼서 지금에 고도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이 정도 했으면 사실상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까지 나오고 물론 합법화 시킨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아하. 협상이 아주 유리한 위치 그때보다 좋아진 거고요. 아하. 시기적으로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늘 김정은이 향후의 독재자니까. 예. 근데 트럼프는 지금 2년도 안 되는 아. 시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예. 이 시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하게 나옴으로써 미국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다. 북한이? 트럼프는 손을 내미는데 예. 그 손을 북한이 잡을지는 오히려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아까 말한 밑에다 집어넣듯이 막 이렇게 지금 뒤 후가가 오는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노벨 평화상 얘기, 뭐 트럼프 대통령도 내심 뭐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걸 위해서는 제일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북한 문제 어쨌든 해결.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일기 때 예. 뭐 여러 사람들의 회고록을 통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오바마입니다. 아. 유색인종이죠. 그리고 오바마가 칭송을 받고 자기가 일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물러가는 8년간의 오바마보다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엄청난 경쟁의식을 넣고 되게 금방지다고 생각해 자기가 가르치는. 네. 그래서 이 오바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 그게 그래서 오바마가 어쩌보면, 예. 받았잖아요. 맞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그 노벨 평화상이 많은 사람들이 외상으로 받았다 그러거든요. 최초의 외상 노벨보다 왜냐? 전 세계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약속 하나로 받았습니다. 미국이 제발 그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하게 받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고록에서 말한 게 뭐냐면 굉장히 집착할 정도로 네. 일기 때 받고 싶어 했거든요. 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키에라고 아베 그 부인이 마라라고에 그 갔을 때 정권 인수팀에 갔을 때 그 얘기 또 했습니다. 자기가 아베가 추천했는데 자기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북한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나 가자 문제를 다 포함해서 뭐라 했냐면 또 피스메이커 너무 어울리지는 않는데 피스메이커.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아, 되겠다고 관세 얘기했어요. 전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 그러나 그게 좋게 작동하면 네. 저는 북한에게 손을 내밀 것을 확실해 보입니다. 아,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됐다. 네네. 4년 안에 어쨌든 뭔가 2년이라니까요. 2년 아까 2년 지나면 레임덕에 빠집니다. 2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는 뭔가 돌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옛날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듯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우리 지금 좀 예. 안타깝잖아요. 예. 빨리 바꾸고 빨리 정상화 됐으면 예. 좋겠는데 맞아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왜냐하면 2018년 19년 당시에도 북한과 김정은과 트럼프는 한국이 긁어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누리하고 싶겠죠. 그는 협상의 당사자는 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처음에는 디딤돌이 돼서 만났다가 나중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외교로 극복해야 합니다. 네. 둘이 먼저 만나더라도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는 얼마든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순서가 뒤로 가더라도 네.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끼어들고 끼어들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어느 만큼 진전이 몇 개월 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새롭게 네. 들어선 정부는 확실히 역할을 해야 된다. 아, 그래.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뭔가 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아, 이 부분이 좀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의원님은 혹시 윤석열 네. 피청구인이 헌재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리고 자기네 주장을 하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이 지금 이 보면은 검사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자기 범죄를 시인하는지도 모르고 저기서 시인하는 거다고 보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법정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 죄를 낮추거나 탄핵이 인용 안 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저기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신호를 보내서 그리고 반 이재명 전선을 결합시켜서 네. 다음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가 그랬잖아요. 좋은 당을 만들라고. 그다음 20대 30대 그다음 극우한테 호소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 지지율까지 합쳐서 네. 정권을 가져와서 아. 사면 받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통해서 들어서는 그래서 정권에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아. 또는 민주정부를 꺾을 수 있다고 보는 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실 법정에서 이 법정 싸움을 하는 게 법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선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형사 재판이나 헌재 파면은 못 피하지만 다시 내가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 생각. 아마 그 전략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은 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이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 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욕하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일각에서는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안 그래도 특히 이 무식한 윤석열의 뭐 시그너치다고 보지만 네. 그 내부에는 그런 나는 의도도 왜냐하면 탄핵을 막는 것보다는 정권 재창출해서 사면 받는 게 먼저다. 제가요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어. 비상금에 문 닫혔을 때 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 민주당 의원들도 계셔가지고 봐 이거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하니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다시 정부를 받더라도 너무 빠른 얘기지만 윤석열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목소리를 높였더니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란다고요. 아. 자기의 이런 내란과 나라를 백척간도에 몰아넣은 인간이 정권을 유지해가지고 네. 선동하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고 다시 이런 비루하고 비겁하고 나쁜 매우 사악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사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까지 이제 둘로 뭐 이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네. 둘로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게 국을 아까처럼 만들고. 이게 다음 정부가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전부를 통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또 나라를 네. 분열시키기 때문에 사실 우주연합군인데 지금 윤석열과 이 극우 일당은 사실 통합의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이 내란숙의 이제 피고인 윤석열을 찾아가서 만나는 모습, 그러니까요. 만나고 나와서 또 야당이 의회 독재하고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그들도 아는데 왜 가서 뭐 머리를 조아릴까요? 정권 유지에는 가능성이 있다. 고무된 거죠. 아하. 지금 이 과지표대든 어찌됐든 뭐 지지율 이 뭐 이런 지지율 숫자를 연대 보고 이걸 보고 하게 되면 결국 배신자보다는 네. 추종자가 굴종이 다음 권력을 이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보면서 네.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내란 수기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린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생각을 하는데 그 환부는 도려내고 나머지가 연합해야 됩니다. 환부는 도려내고 연합을 해야 된다. 자, 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아마 네.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연합군, 우주 연합군 네. 또 이 한 이 부분으로서 네. 활동을 하실 텐데 네. 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지금은 우리가 일단 제7공화국에 대한 정책 공약 우리가 뭐 참여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공약이나 우리 향후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모색 중이고요. 아직 네. 뭐 구체적인 뭐 대선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게 정권 바꾸는 정권 네. 교체
정권 교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 그렇죠. 대변인은 어떻게 할 지금은 거냐. 사실 지금 빨리 그게 중요한 탄핵이 거죠. 인용되는 게 우선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을 보는 건 아직 섣부르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을 획책한 옥중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네. 의회 독재다, 뭐 야당이 독재하고 있다, 나치 정권 얘기까지, 네. 나치가 선거를 통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선전을 그것도 하고 참 있는데, 이상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구의 뇌피셜인지 참 역사를 왜곡해도 참 네. 한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지켜볼 수가 없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사실은 이 법무부에다가 네. 이거 위원정당 네. 빨리 법무부에서 이거 빨리 헌재에다가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이게 원래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네. 말씀드리면 정부 기관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당이 내는 데서 해산 청구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까지 거부권 행사를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버티기를 보여주는 모습. 이것도 좀 뼈 아파요. 뼈 아파요. 네. 그래서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는 만큼 나라는 갈라지고 혼란이 쌓이게 되고 처음에 해외 언론들이나 해외 유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했었지만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보고 사실은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빨리 수습하는 길은 빨리 탄핵이 인용이 되고 네. 저는 이 다음 정부가 서는 것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복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게 1년씩 뭐 6개월씩 1년씩 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얼마나 이 불안함을 또 느껴야 되느냐. 늦어질수록. 심리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네. 뭐 저들 포함해서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는 판입니다. 살아오는 판이다. 그래도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니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을 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그 길에 또 김준영 의원님이 특히 네.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왜 미국 안 가셨어요? 예, 저는 비교섭 단체라서 아예 저한테 그래요? 요청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미국 가셨을 텐데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취임식 때 트럼프 취임식 때 제가 외통이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점을 하니까 뭐 여당 의원들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같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단을 꾸릴 때도 예. 협상을 못 하니까요.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빼면 못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외통위원장이 김석기 네. 의원이니까 지금 외통위가 안 열리잖아요. 저쪽의 전략은 뭐냐면 외통위는 안 열려서 소리 듣기 싫다, 비판 듣기 싫다. 그렇네요. 2달째 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잠깐 예. 1시간 동안 열려서 또 파행된 거 외에는 야, 이 중요한 때 네. 외통위가 안 열리고 있다. 참 이것도 좀 국회 이제 비극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네. 신간도 이제 2월 10일에 출간이 되는데 대단한 분이죠. 네. 언제 그걸 또 예. 그래서 오마이북에서 지금 예약 판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의 함성. 예. 제가 잠깐 이미지를 띄워드렸는데 창당 선언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예. 그동안의 저 쓰고 일을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기 구치소 들어가시면서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완성하시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시고 보시면은 또 조국혁신당에 대한 또 애정을 크게 또 가질 수가 있고 또 조국 전 대표의 개인적인 또 소회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제발 좋은 법무부 책. 좀 특별변에 좀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거절당해서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 의원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조국 전 대표 면회를 또 빨리 가시기를 또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또 숨가쁘게 저희가 네, 막 네. 외교 문제, 정치 문제 다 통합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게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개업 날 밤에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복이 안 왔으니까 그 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날 이렇게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탄핵이 진행되는 것까지는 사실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향후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요새 외칩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반드시 승리하고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
되새기면서 버텨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